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유난히 맞춤법이 잘 틀리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혼동되고 틀리기 쉬운 말들이란 의미인데요. 오늘은 틀리기 쉬운 말들,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시킬지 알기 쉬운 원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어 맞춤법 교실의 박동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두음 법칙이나 활용 그리고 파생과 같이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맞춤법들을 공부를 해왔습니다. 즉 어휘 개별적인 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규범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할 얘기는 그 어문 규범 가운데 맞춤법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문제, 하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이 특히 많이 틀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어휘 개별적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이제 할게와 할게 부분입니다. 자, 어느 게 맞죠? 할게가 맞습니까? 할게가 맞습니까? 깨. 뒤에 거로 써야 되나요? 앞에 거로 써야 되나요? 뒤에 건가요? 앞에 건가요? 좀 혼동되시죠? 예. 예. 우리가 발음을 할 때는 할게 혹은 할 걸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그러나 표기할 때는 할게로 쓰셔야 되겠고요. 할 걸로 쓰셔야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에 관한 규정은 한글 맞춤법 54항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 소리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목록으로는 을거나, 을걸, 을개, 을지라도, 을지언정, 을수록 등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음할 때는 다 여기 공통되는 것은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죠. 그런데 발음을 할 때는 우리가 다 된 소리로 발음하는 어미예요. 을거나, 을걸, 을개. 하지만 이들의 기본형은 다 그 예사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를 든다면 큰 비가 올 걸 할 때는 걸로 발음 나죠. 하지만 큰 비가 오는 걸 할 때는 걸로 발음 나죠. 이때 걸이나 걸은 원래 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걸로 발음된다고 해서 올 걸에서는 걸로 쓰고 오는 걸에선 걸로 쓴다라면 합리적이지 않겠죠.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다 할 땐 찌로 발음되죠. 하지만 며칠이 걸리는지 모른다 할 때는 지로 발음됩니다. 그러니까 찌로 발음된다고 해서 찌로 적고 지로 발음된다고 해서 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일괄되게 하나로 지로 적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곧 갈게 할 때 우리가 깨로 발음하지만 쓸 때는 개로 쓰셔야 되겠고요. 내가 곧 할 걸 뭐 이런 경우에는 걸로 발음하지만 이제 걸로 적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경우에는 된 소리로 적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적느냐 하면 의문문의 경우에만 우리가 된 소리로 적습니다. 우리 갈까? 이때는 뭐 된 소리로 적죠. 우리 갈고 물론 이 표현은 잘 쓰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실 필요는 없겠고요. 뭐 했습니까? 혹은 뭐뭐 하리까? 자, 이런 경우에만 리을 뒤에 된 소리로 표기하시고요. 나머지 경우는 다 그냥 예사 소리로 발음과 상관없이 예사 소리로 적는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다 그냥 예사 소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을까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을가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많이 다르고요. 이제 아주 많이 틀리거든요. 이거는 뭐 초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뭐 일반인들 뭐 가릴 거 없이 많이 틀리는 거니까 꼭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학교에 가면 뒤에 게시판이라는 것이 있죠. 학생들 이렇게 자기 솜씨 자랑도 하고. 그런데 잘 보면 어이로 써야 되는지 여이로 써야 되는지 많이 혼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휴게실도 마찬가지고요. 휴게실 할 때 이것을 어이로 써야 되는지 여이로 써야 되는 건지 많이 이제 혼동을 하시는데, 자, 이게 왜 혼동이 되느냐 하면 실제 우리말에서는 에하고 예는 구별이 되죠. 분명히 에, 예. 그런데 그 앞에 자음이 올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게, 레, 메, 페, 해가 올 때는 에하고 예 발음이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에냐, 게냐, 기에냐 실질적으로 잘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게실 하면 혼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인지 아니면 여인지. 그래서 평소 이걸 주의 깊게 안 본 그 친구들은 그냥 여의 게시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거에 유추해서 휴게실 할 때도
어이로 써야 되는데 휴게실처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많이 틀리는 그 단어니까 우리가 학생들 지도를 할 때 특히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겠고요. 그러니까 뭐 개수, 사례, 연매 이런 경우는 다 앞에 걸 써야 됩니다. 폐품 당연히 앞에 거 써야 되죠. 그다음에 혜택도 여이지만은 개송과 게시판, 휴게실만큼은 이 한자 본음이 어이의 애기 때문에 표기도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까 참고로 북한에서는 우리랑 달리 폐품할 때 우리는 여이를 쓰죠. 북한에서는 여이의 폐품이나 어이의 폐품이나 잘 구별이 안 되니까 그냥 통일해서 폐품 이렇게 씁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표준 발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잘못 쓰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고, 특히 최근 들어와서 많이 잘못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혹은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자, 발음상에서도 두 개를 많은 혼동해서 쓰죠? 집에 가려고, 자, 어느 게 맞을까요? 글씨를 쓰려고, 혹은 글씨를 쓰려고. 두 개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준 발음에 주의해서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혼동해서 많이 발음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리을이 필요 없이 덧난 겁니다. 그러니까 리을을 첨가하는 것은 잘못된 표기고 발음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쓰다라는 말에 쓰에다가 그다음에 뭐뭐 하려고 하다 의도를 말할 때는 려고만 붙이면 되죠. 그래서 쓰려고가 아니라 쓰려고로 해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가려고 라고 해야 되지 가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표기에 앞서서 뭘 정확히 알아야 되느냐, 표준 발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 안 하고 발음을 할 때는 뭐 쓰려고 막 혼동해서 막 발음을 하는데, 그냥 일괄되게 특히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쓰려고 혹은 하려고 평소에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발음을 하시면 학생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 적는 거니까요. 특히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외에도 우리가 리을을 첨가해서 불필요하게 첨가해서 발음하는 어미에는 길래가 있습니다. 뭐뭐 하길래, 철수가 하도 예쁘다길래, 철수는 안 예쁘죠. 영희가 하도 예쁘다길래 뭐 나도 한번 쳐다봤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길래 역시 잘못된 표현입니다.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 국어로 오면서 뭔가 좀 더 강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그런지 불필요하게 리을을 덧나게 하기도 하고요. 같은 비슷한 현상으로 우리가 경음화 현상 많이 나타나죠. 고추라고 해야 될 거 우리가 고추라고 한다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예를. 생라면 그러면 될 걸 생라면, 생맥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좀 강하게 발음하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 잘못된 발음이고 그다음에 잘못된 표기니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예들입니다. 자, 요거는 정말 많이 틀리는 것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 지금 많이 틀리는 것들인데, 오히려 제대로 쓰는 경우보다 잘못 쓰는 경우들이 더 많은 그런 보기들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말의 발음의 특성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과연 할는지냐 문제인데, 나는 공부할는지, 책을 읽을는지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런데 과연 표기에도 는지를 해야 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니은 뒤에 리을이 연달아 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물론 그 반대도 그렇습니다. 리을 뒤에 니은이 연달아 나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 발음 자체를 아주 꺼려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신나라고 쓰죠. 분명히 쓸 때는 니은 받침에 리을이 연결돼요. 이런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은 이런 발음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발음하느냐? 신라 그렇게 발음하죠. 니은을 리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라산 그렇게 쓰죠. 그러나 발음은 한라산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역시 한의 니은과 라의 리을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꺼려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니은을 리을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한라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니은과 리을이 이렇게 나란히 나는 경우가 없어요. 절대로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할는지 쪽으로 돌아온다면,
원래 우리말의 어미에는 른지라는 어미는 없습니다. 는지라는 어미가 있을 뿐이죠. 아까 그 뭐뭐 할지, 뭐뭐 하는지와 마찬가지인데, 자, 공부를 하는지, 못하는지. 자, 이때 는지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지겠죠. 이 경우에도 표기는. 다만, 하는지는 모음 뒤니까 그냥 하는지 제대로 그 글자대로 발음이 된 거고요. 할는지는 왜 니은이 리을로 발음됐을까요? 할의 리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리을과 니은이 연결돼서 발음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발음상 할는지라고 발음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형태는 계속 고정해서 적어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는지로 발음되고 경우에 따라서 른지로 발음될 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형태는 늘 고정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지에서도 는지로 쓰는 거고 공부를 할는지라고 발음을 하지만 표기는 는지로 일관되게 하는 거죠. 이것도 참 만만치 않은 부분인데요. 예. 이것도 역시 그냥 평소 발음 나는 대로 쓰면 영락 없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발음할 때는 예요로 발음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규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다의 활용형이죠. 이다, 이고, 이니, 이에요. 자, 이렇게 연결되는 말인데요. 이게 자음으로 끝나는 말에는 이에요를 붙입니다. 그래서 책, 기억, 자음으로 끝났죠. 거기에는 이에요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이에요가 되는 거고요. 무엇, 이에요. 무엇, 시옷 받침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에요를 붙인 거고요. 반면에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이가 아닌 예요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모음으로 끝났죠. 여기에는 예요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요가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예요가 되는 거죠. 자, 무엇의 줄임말이 뭐예요? 무엇은 이에요가 붙었고요. 똑같은 그 의미를 갖는 말이지만 뭐는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예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요로 정확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음은 이에요, 모음은 예요를 먼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아니 뒤에는 뭐가 붙어야 될까요?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예요를 결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아니, 에요가 맞습니다. 분명히 아니, 이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예요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지금의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이거는 그냥 예외다라고 기억을 해 두셔도 사실 상관이 없겠고요. 편하죠. 그냥 요것만 예외다라고 기억을 해 두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좀 더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아니다라는 어간에 에요라는 어미가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아니고, 아니니, 아니에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이해를 하시면은 그 모음 뒤에 왜 예요가 아니라 에요가 결합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걸 그냥 부사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다 좀 혼동된다라고 생각되시면 모음 뒤에서는 예요지만은 아니만큼은 그냥 에요다라고 기억을 해 두셔도 이거 외에는 다른 경우가 없으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그 글쓰기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적지 않다와 적지 않다의 문제입니다. 자, 적지 않다와 적지 않다. 그냥 발음으로는 구별이 안 되네요. 자, 표기로 말씀을 드리죠. 적지 않다. 지읒의 아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고, 지읒의 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이제 혼동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발음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그 한국어에서는 아하고 야, 분명하게 다른 모음으로 구별이 되죠. 아, 야, 오, 요. 그 앞에 자음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 갸, 고, 교. 분명히 구별이 되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 지읒 소리 뒤에서는 아, 오, 우와 야, 여, 요, 유 소리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읒 뒤에 아를 붙여서 발음하면 자죠. 그런데 지읒 뒤에 야를 붙여서 발음하면 자. 마찬가지죠. 크게 우리가 아주 의도적으로 발음하지 않는 이상 자와 지아를 구별하기 좀 어렵고요. 한번 오를 붙여보겠습니다.
지읒 밑에 오를 붙이면 조가 되겠고요. 그렇죠? 이번엔 요를 붙이면 조. 예, 크게 뭐 우리가 청각적으로 두드러질 만큼 그렇게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지 않죠. 자, 그렇다면 적잖다의 잔을 어떻게 표기해야 될 것인가? 적잖다란 말은 기본적으로 적지 않다에서 온 말이죠. 지, 안이 줄어드는 말인데 우리가 가져라는 말은 가지어의 축약이죠. 그래서 가지어가 가져가 됐는데 이때는 우리가 어로 적습니까? 여로 적습니까? 여로 적죠. 그러니까 이 어의 축약이라 그 형태를 밝혀서 여로 적는 거예요. 만약 그런 원리 그대로라면 우리가 적지 않다는 적지 않다니까 지, 안, 그러니까 야로 적어야지 사실 어법으로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현행 그 맞춤법에서는 뭐 지, 안의 준말은 그냥 잔으로 적도록 했고요. 뭐뭐 하지 안, 이 경우여도 역시 야의 찬이 아닌 그냥 아의 찬으로 적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음상으로도 구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적을 크게 적어서 큰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모음으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잖고가 됐을 때 야로 적지 않고 그냥 아에 지읒, 아, 니은, 히읗으로 적는 거고요. 적지 않고 역시 그냥 적지 않고 이렇게 적는 거죠. 하지 않은 찬으로 줄어들겠죠. 만만하지 않고가 주면 만만치 않고가 될 테고요. 치, 안이 줄어서 다시 찬으로 돼서 만만찮고 이렇게 줄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어는 지어가 여가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니까 이건 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상당히 머리를 쓰신 겁니다. 하지만은 현행 맞춤법 규정에서는 그냥 단모음인 아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많이 틀리는 겁니다. 뭐 다 많이 틀리는 거지만. 자, 영희는 참 예쁘대. 자, 이럴 때 어이를 써야 될까요? 아이를 써야 될까요? 영희는 참 예쁘대. 영희는 참 예쁘대. 자, 좀 다르죠? 제 말투가. 영희는 참 예쁘대. 이건 어떻게 한 거죠? 남이 한 말을 제가 한 거고요. 영희 참 예쁘대. 이렇게 할 때는 어때요? 자기가 본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두 상황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각각의 다른 상황을 표기도 다르게 구별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영희는 참 예쁘대. 그것이 자신의 경험일 때를 한번 돌이켜보죠. 내가 어제 영희 봤는데 영희 생각보다 참 예쁘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의 경험을 얘기할 때 영희는 참 예쁘대 하고 할 때는 자신의 경험이에요. 영희 참 예쁘더라. 그러니까 더라에서 온 말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로 쓸 때 뭐로 써야 되느냐? 이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보니까 혜정이 참 예쁘대. 참 예쁘더라. 이거죠? 더라. 자신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로 써주셔야 되겠고요. 자, 반면에 남이 나에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준 것을 내가 또 제3자에게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러는데 남들이 그러는데 영희는 참 예쁘대. 자, 이건 뭐죠? 이거 풀어서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그러는데 남들이 그러는데 영희는 참 예쁘다고 하더라. 예요. 그렇죠? 예쁘더라 하면 자신의 경험이고 참 예쁘다고 하더라. 남이 한 말을 인용한 거죠. 이렇게 다고 해가 줄었을 경우에는 그냥 그 형태를 그대로 살려서 이가 아닌 이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말에서 에하고 에는 잘 구별이 안 돼요. 귀로는. 특히 이제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개 40대 미만 그 밑에 나이에서는 에하고 에를 거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희 참 예쁘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어인지 아인지 사실 잘 구별이 안 돼요. 다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건 이제 억양으로 구별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경험했을 때는 걔 참 예쁘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남이 그 경험을 얘기했을 때는 걔 참 예쁘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이걸 우리가 표기상에서는 억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글자로 구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일 때는 더라에서 온 말이니까 그 형태 그대로 이로 적으셔야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남이 한 경험을 인용해서 말할 때는 뭐뭐하다고 하더라에서 온 말이니까 역시 그 말을 그대로 형태를 살려서 이에 에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 낼 때 그렇게 많이 하죠. 다음 중
알맞은 또는 알맞는 답을 고르시오. 자, 이렇게 문제를 내고 1, 2, 3, 4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자, 다음 중 알맞으니 맞을까? 알맞느니 맞을까? 문제죠. 자, 어떤 게 자연스러우세요? 보통 쓸 때. 알맞은? 알맞는? 알맞은 쪽이 다 자연스러우신가요? 예. 그럼 알맞는은 아예 안 되나요? 되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자, 그러나 이 가운데 맞는 것은 알맞은만 맞습니다. 예. 알맞는은 잘못된 것이고요. 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는 이제 동사나 형용사라는 우리말의 그 품사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걸 학생들한테 이해시키기는 좀 어렵고요. 선생님이 평소에 이 어휘를 잘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동사는 어떤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 품사죠. 반면에 형용사는 성질이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품사예요.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을 할 때 좀 다른 모습으로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먹다라는 동사를 예를 든다면 먹다를 현재형으로 바꿀 때 는을 붙여서 말하죠. 그래서 먹는다라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어떤 말이 올 때 그걸 수식해 줄 수 있어요. 먹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꼭 과거를 얘기할 때는 먹은 사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관형형을 만들 때는 는을 붙일 수도 있고 은을 붙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동사는 행동이니까 명령형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먹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같이 하자 청유도 가능해요. 먹자 이것도 가능하죠. 반면에 형용사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태니까 여기에는 는이라는 말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쁘다에 는을 넣어서 예쁘는다 말이 안 되죠. 자, 형용사에는 는을 못 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할 때 현재 시제 그 어미 는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성은 동사는 관형형을 만들 때 는이나 은을 사용해서 다 가능하죠. 먹는 사람 혹은 먹은 사람 다 가능한데 형용사의 경우에는 는은 안 돼요. 은 관형사만 됩니다. 그래서 예쁜 사람 이건 되지만 예쁘는 사람 이건 안 되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명령이나 청유형도 안 돼요. 너 예뻐라. 뭐 예쁘기 싫어서 안 예쁩니까? 예. 예쁜 것은 상태나 성질이기 때문에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죠. 우리 같이 예쁘자. 뭐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말은 어법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형용사니까. 자, 왜 이렇게 이 말을 한참 했느냐? 알맞은과 알맞는에 우리가 왜 알맞는이 잘못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맞다라는 말은 품사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형용사기 때문에 명령할 수 없죠. 알맞어라 안 되죠. 알맞는다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형용사는 관형형을 만들 때 뭐만 가능하죠? 는과 은과 은데 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음 중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이 경우에는 는이 알맞다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는을 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소에 그냥 그 의식하지 않고 쓸 때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말하기 아주 쉬운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서 시험 문제 낼 때 많이 쓰시죠 이 표현들이요. 그러니까 특별히 주의를 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낱말입니다. 이거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선생님들이 좀 평소에 잘 쓰시는 것이 그 자체가 맞춤법 교육이 될 수 있겠죠. 예, 이제 발음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표준어 규정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어만 잘 발음을 한다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데 현대 우리 화자들이 발음 현상을 잘못된 발음을 하기 때문에 덩달아 그 맞춤법을 잘못 표기하는 경우들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그리구라고 발음을 하죠. 나도 이렇게 발음 안 합니다. 그냥 나도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뭐뭐 했다고요? 이렇게 발음 안 하죠. 예,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뭐뭐 했다고요?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맞춤법을 이론적으로 배우지 않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그 통신언어에서는 오히려 그리고라고 쓰는 경우보다 그리구, 했다고요 아마 이렇게 쓰는 경우는 아예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요즘 대학교 학생들도 레포트 내라고 하면 그냥 구요를 그냥 이렇게 맞는 걸인지 알고 있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현실 발음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고요가 표준어고요. 그 다음에 나도, 당연히 나도죠. 그 다음에 그리고가 맞다라는 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집으로, 별로야, 그나 별로야라고 하지만 역시 별로로 써야 되겠죠. 네가 뭐니?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자, 이거는 당연히 내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국어 화자들이 에하고 에를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면 이게 나를 얘기를 하는 건지 상대방을 얘기하는 건지 잘 구별을 못하니까 어휘의 내가는 그냥 네가로 이렇게 바꿔서 발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가는 아직 표준어로 인정된 것이 아니니까 역시 내가로 발음을 해야 되겠고 표기할 때는 당연히 어이로 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찌개 역시 많이 틀리죠. 이것도 역시 에하고 에를 분명히 발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역시 아이니까 뭐 찌개 이렇게 학생들이 잘못 쓰면 지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왠지하고 왠지 오늘은 왠지 뭐 한 개그맨이 많이 썼던 말이죠. 이거는 그냥 발음상으로는 구별이 안 되죠. 우리가 쉽게 기억을 한다면 왜는 영어의 why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왜는 영어의 what에 해당한다라고 기억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는 부사기 때문에 왜 자니, 왜 보니 할 때 쓰는 말이고요. 왜는 관형사예요. 웬 사람이 이렇게 많어? 그리고 웬 돈이야? 이렇게 할 때 쓰는 거고요. 우리가 왠지 할 때는 왜인지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오늘은 왠지, 오늘은 무슨 까닭인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OI의 앞에는 왠지를 쓰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맞춤법의 남은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론적으로 맞춤법을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맞춤법 왜 어려워요? 이런 생각을 더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첫날 말씀드렸듯이 한자는 무려 5만 개나 되는 서로 다른 단어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영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소리 글자이지만 이미 소리와 글자와의 관계가 그 규칙성을 잃어버린 글자예요. 그래서 영어를 외우는 과정은 하나하나 철자를 일일이 암기하는 과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한글 맞춤법이 좀 이론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이론을 차근차근히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냥 뭐 새로운 말을 적용해 나간다라면 우리가 한자를 배우는 것과 그 다음에 영어의 알파벳을 배우는 것에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맞춤법이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맞춤법이 어렵다라고 불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맞춤법에 대해서는 이 시간으로 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문규범의 다른 차원인 표준어 규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